안녕하십니까. 사회보험TV 김용화입니다. 지난 4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20 회계연도 기준 국가결산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연금 충당 부채가 1044조 7천억에 이른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의 연금 충당 부채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재정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총 부채가 1985조 3천억인데 이 중에 연금 충당 부채가 전체 부채의 절반 이상인 1044조 7천억이라는 것이 충격적이었고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것은 2019년에 비해서 100조 5천억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거의 10% 이상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내역을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내역은 중앙일보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 2021년 기준으로 829조 8천억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758조 4천억에 비해서는 71.4조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군인연금 2020년도 기준 충당 부채는 214조 9천억이었습니다. 2019년 185조 8천억에 비해서 29조 1천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증가된 폭이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매년 이제 4월 초 되면 국가결산보고가 나는데 국가결산보고서 날 때마다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연금 충당 부채인데 올해 특히 이렇게 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해명 자료를 좀 내놨습니다. 그 해명 자료 중에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연금 충당 부채는 상환 규모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국채나 차입금과 같은 확정 채무와 달리 지급 시기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입니다. 즉 빚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빚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국가부채하고 다르다 하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국가부채하고 다르면 이렇게 국가결산보고서에 부채에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연금 충당 부채도 빚입니다. 빚입니다. 이것은 빚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돈은 발생주의 회계 기준에 의해서 과거 공무원 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당연히 생기는 연금 수급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그 발생한 권리에 따라서 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향후에 평균 수명만큼 연금 수급을 받는다는 가정하에서 현재 가치로 계산한 거고, 연금 가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 이미 따지면 퇴직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그 권리에 기초해서 향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직하고 또 연금을 수급하다가 사망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계산한 연금 충당 부채도 국가가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충당 부채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인데 회계상으로 이거는 뭐 국가 회계가 아니고 기업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당 부채도 부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기업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 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 충당 부채 개념으로 그 직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금 부채로서 충당 부채로 잡아놔야 됩니다. 만약에 충당 부채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그 기업 자체가 사실은 그 장기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당 부채는 부채가 아니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표현은 다소 부적절하게 생각됩니다.
또한 두 번째 해명 자료 중에서 연금 충당 부채는 미래 연금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연금보험료 수입이 들어오면 이 충당 부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처럼 표현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잘못 표현한 내용입니다. 미래에 들어오는 기여금과 부담금, 미래에 공무연금 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과 부담금이 들어오면 그 돈은 현재 충당 부채를 갚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연금보험료 수입이 들어오는 순간에 다시 그 보험료 수입에 상응하는 연금수급금이 발생하고 그 연금수급금에 대한 충당 부채가 새로 발생하고 따라서 그 미래에 들어올 돈은 미래에 새롭게 생길 충당 부채의 증가를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계산한 충당 부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충당 부채는 과거 가입기간, 과거 공무원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2020년까지 공무원들이 연금보험료를 납입함에 따라서 그 권리에 의해서 연금수급금이 발생하는데 그 연금수급금에 기초한 부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충당 부채도 분명한 부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명 중에 하나는 연금충당 부채가 미래에 지급할 연금급여액을 현재 가치로 하는 과정에서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 부채가 증가됐다 하는 그런 해명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연금 충당 부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국채금리 10년 평균치 통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10년 평균치는 2019년 기준으로는 2.99%였고 2020년에는 2.66%였습니다. 따라서 0.33%가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가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연금 부채가 증가되고 그 증가된 금액이 55조 8천억입니다. 따라서 71.4조 원 중에서 55.8조 원은 연금 충당 부채를 산정할 때 사용한 국채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감안해야 됩니다. 하나는 금년도는 지금 금리가 최근 다시 조금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금리는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 첫 번째. 따라서 금리의 조정에 따라서 연금 충당 부채가 다시 감소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금리 요인에 의한 연금 충당 부채를 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55조 8천억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생긴 거라면 71.4조에서 55.8조 원을 빼면 15조 6천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15조 6천원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 바로 15조 6천억도 적은 돈이 아니죠. 한 해에 1년 만에 15조 8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는 순간에 생기는 연금수급금에 비해서 연금보험료 납입액이 적다는 거고, 즉 수급액에 비해서 부담액이 낮은데 기인한 것, 즉 수급 불균형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동시에 같이 생긴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명확한 이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면 연금 충당 부채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연금 충당 부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연금 충당 부채는 국고보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최근에 우리 또 매년 예산안 세울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보조는
국고보존액 이것이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왜 국민 세금으로 이걸 갚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은 이 국고보존은 과거 연금 충당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원이에요. 충당 부채와 국고보조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쌓인 연금 충당 부채를 정부가 국고보조 형태로 지금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고보조를 가 있다고 해서 이게 그 연금 수급자들이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과 직결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과거 연금 충당 부채, 과거 연금 가입 기간에 의해서 생긴 연금 충당 부채에 대해서 국가가 준비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래서 더더구나 큰 문제는 이 표를 보시면 국가예산정책처가 계산한 것인데요. 작년에 이 국고보존액이 갈수록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60년 2070년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 불변 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액이 24조 9천억인데 지출액이 49조 9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액이 2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 내는 만큼 국고보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2020년 기준으로는 들어온 수입이 16조 1천억인데 보험료 수입이 이 중에서 지출이 18.2조니까 사실은 2조 1천억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상대적 비율이 중요한데 수입 중에서 지출 중에서 수입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해당하는 것이 충당 못하는 게 2조 1천억.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2070년 가면은 수입 빼게 만큼의 국가보조액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 그럼 이렇게 왜 국가보조가 이렇게 갈수록 커지게 되느냐? 바로 연금 충당 부채를 현재 정부가 또 과거 정부가 미리 갚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럼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충격에 따라서 재정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 2040년, 2050년, 2060년, 204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연금 충당 부채를 갚는데 돈이 이렇게 쓰여진다면 이것은 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커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금 충당 부채를 미리 더 이상 첫 번째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미 발생한 것도 갚아 나가는 그런 국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연금 충당 부채는 과거 연금 가입자 가입 기간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부채가 주 요인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수급 부담 구조가 여전히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2015년도에 연금개혁으로 수급 부담 구조의 균형화가 좀 더 진행됐지만 아직은 불균형한 부분이 남아있다. 이 불균형한 부분은 국민연금의 불균형한 부분하고 거의 비율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무원연금 개혁 요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함께 개혁해야 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금리가 10년 평균 국채 금리 10년 평균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 금리가 변동하면은 낮아질 수 있듯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20년, 30년 장기 추세로 보면은 지금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금 충당 부채도 이보다 더 감소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회보험TV에서는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라든지 공무원연금의 그 수급과 부담 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의 재정의 전망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공무원연금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차례로
우리 사회보험TV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